이번 시간은 챕터 2의 1강 시간으로 텍스트 기능 익혀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챕터 2에서는 텍스트에 대한 기능들과 마스터 페이지, 페이지 레이아웃에 관련된 전자출판에 관련된 고급 기술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편집 디자인에서 그래픽적인 효과도 중요하지만 텍스트의 기본인 가독성도 중요합니다. 자, 다양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텍스트 속성을 변경하는 문자 패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가 이제 문자 패널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인디자인에 문서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일반적인 새로운 A4 사이즈의 도큐먼트 문서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마진은 20 정도로 지정을 했고요. 자, 텍스트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일단 텍스트를 작성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텍스트 영역을 지금처럼 드래그 했다고 보겠습니다. 텍스트 도구로 그림을 그린 거죠. 관련된 내용들은 텍스트 소스에 자, 예제에서 사용된 텍스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관련된 텍스트 블럭을 첫 번째 블럭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걸로 할게요. 확대 배열로 문자를 좀 크게 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텍스트가 작성된 영역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텍스트의 관리 패널이 바로 캐릭터 패널이 되겠는데요. 캐릭터 패널은 일반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탭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일단 상단에 있는 상태창에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문자 패널에 대해서 기능을 익혀보겠는데요. 자, 텍스트 속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자, 윈도우에 보게 되면 타입 앤 테이블이라는 기능이 있죠. 여기서 캐릭터 메뉴를 클릭하면 문자 패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저희가 글자에 대한 속성들을 변경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글자를 선택하게 되면 위에 상단의 컨트롤 패널을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글꼴에 관련된 이런 캐릭터 패널을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내용이 글꼴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자, 글꼴은 사용될 글꼴을 지정하게 되고요. 자, 위에 상단의 컨트롤 패널에서도 지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텍스트 툴로 영역을 지정하게 되면 상단의 텍스트 패널에서도 드러나게 되고요. 자, 관련된 내용들은 일단 저희가 이제 소팅하는 기능들이 있죠. 분류하는 기준들은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모든 폰트를 다 한눈에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사용하는 방법들은 일단은 이제 필터링을 사용해서 해당하는 페이버리트 기능들을 옵션을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필터링 처리해서 폰트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폰트를 지정할 때 이렇게 분포를 시키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한눈에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자주 사용하는 폰트들은 제가 이제 챕터 1에서도 공개해 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지금처럼 폰트를 지정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일반적인 폰트들을 보게 되면 이제 영문 폰트에 대해서 이렇게 지정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꼴의 스타일들을 각각의 폰트에 맞게 변경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글꼴의 스타일들은 지정된 폰트에 따른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어떤 경우에는 이탈릭으로 처리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볼드하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는 폰트에 있는 글꼴에서 지원이 가능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해당하는 기능들을 이탈릭으로 지정하게 되면 이탈릭 처리를 시킬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이는 바로 글꼴에 대한 크기죠. 자, 글꼴에 대한 크기를 크게 하게 되면 글자에 대한 크기가 커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간에 따른 내용들은 이제 기본적인 옵션이 소괄호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행간이라고 하면 글줄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고 있고요. 텍스트의 글줄
그리고 글줄 간의 간격을 지정할 때 쓰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옵션들을 쓰기도 하지만 저희가 사용자 지정을 하게 되면 그 글꼴에 맞춰서 텍스트가 변경되는 요건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닝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커닝이라는 기능은 커서가 있는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에 간격을 지정해서 조절할 때 쓰는 기능이 커닝이고요. 예를 들어서 자, 영문 같은 경우에는 뭐 W라든지 아니면 I 같은 이런 특이한 성향의 글자들이 있죠. 자, 이런 특이한 성향의 글자들을 저희가 처리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 자, 이렇게 커서를 두게 되면 그쪽의 영역에다가 지금처럼 자간 처리를 적당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글 간의 간격 처리를 할 때 커서가 있는 부위에서 두 글자 간의 간격 처리를 할 때는 저희가 커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자간들은 저희가 블럭 지정하게 되면 자간은 글자 간의 간격, 저희 이제 국어에서도 쓰는 그런 구조들이 되겠죠. 이렇게 쓰게 되면 자간 조절이 일정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배열과 세로 배열이 있는데요. 일단 이제 글자를 초기화 시킬게요. 자, 해당하는 스타일도 초기화를 시키겠습니다. 자, 이탈릭 기능에 대한 내용들을 레귤러로 일반적인 처리 방법으로 바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간이라고 함은 자, 행간 처리까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평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장평이라는 기능은 일단은 이제 세로 비율이라는 기능이죠. 자, 보통 이제 장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자, 텍스트의 세로 비율을 퍼센트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100%가 기준이 되고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장평 기준을 따질 때는 평을 따지고 있는데 이는 가로 비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텍스트의 가로 비율을 퍼센트로 지정할 때 쓰는 개념이 되겠고요. 자, 보통 이제 100%가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75%라고 하게 되면 글자가 더 얇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라인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지금 9번에 대한 설명. 자, 요거는 자간이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기준선 이동이라고 하는데, 자, 기준선 이동이라고 하게 되면 텍스트를 기준선의 위치에서 위나 아래로 이동시키는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해당하는 기준선을 밑으로 떨구게 되면 지금처럼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해당하는 행간에서 떨어지게 되는 기능들을 저희는 기준선 이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를 영문일 경우에는 기울이기 기능이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각도를 이탈릭 기능이 아닌 그런 자동으로 억지로 기능을 적용할 때 쓰는 글자 기울이기 기능을 적용합니다. 텍스트를 기울여 주고요. 이탈릭 서체로 변형해서 사용이 가능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기능을 저희가 이제 음수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언어들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사용할 선택한 언어에 맞게 하이픈과 맞춤법에 대한 기능들이 바뀌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락 패널에 대한 기능들을 익혀볼게요. 자, 일단 이제 기본적인 글꼴로 저희가 이제 다시 리셋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기준선도 변경을 했고요. 자, 기본적인 옵션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자, 해당하는 텍스트를 붙여넣기 한 다음에 자, 단락 패널도 마찬가지로 단락에 관련된 이런 패널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락 패널이라고 하게 되면 텍스트를 활용해서 안정적이고 통일적인 편집을 하기 위한 텍스트의 단락 지정 기능을 활용하게 되고요. 자, 단락 기능을 활용하면 지루하고 밋밋한 레이아웃에 다양한 편집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락 패널도 마찬가지로 자, 윈도우에 보게 되면 타입 앤 테이블이라는 영역이 있죠. 여기서 패러그래프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메뉴를 클릭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단락 패널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기능이 정렬 및 배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단락을 정렬하거나 배치할 때 쓰는 구조들이 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일단 이제 텍스트 상자를 좀 보면서 좀 논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텍스트 상자를 좀 줄였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상자를 좀 줄였고요. 자, 줄인 다음에 단락 패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단락 패널에서 알아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 기능이 얼라인 레프트라는 기능이 있죠. 얼라인 레프트라는 기능은 왼쪽 정렬된 기능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 정렬, 그 다음에 우측 정렬, 그 다음에 justify with last line aligned left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기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지금처럼 패러그래프 옵션을 여기다가 붙일게요. 자, 붙이게 되면 이 기능 자체에서는 지금처럼 이 끝선이 맞춰진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라인은 지금 정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라인에 대해서는 끝선이 맞춰지고 중앙으로 정렬되고요. 자, 그 다음에 끝선이 맞춰지고 오른쪽으로 정렬되고, 그 다음에 양측 정렬이라고 하게 되면 텍스트가 끝까지 다 맞춰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얼라인 기능을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일정 라인에 따라서 정렬되는 그 기능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능이 뭐가 있냐면요. 저희가 이제 들여쓰기 기능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세팅을 바꿔주고 들여쓰기 기능을 하게 되면, 그러면 좌측 들여쓰기 기능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만약에 우측 정렬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측 들여쓰기 기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또한 초기 값을 맞춰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전 공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 공백이라고 하게 되면 해당 블록을 지정하고요. 이걸 바로 하나의 단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락을 영어로 패러그래프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그래프 영역에 따른 지정이 될 거고요. 자, 여기에 따른 지금 공백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전 공백, 그 다음에 여기서 지정하고 이후 공백.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당하는 첫 번째 글자에 대한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 두 배가 되죠. 그죠? 두 배가 된 정렬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걸 이제 단락 시작 표시 문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이제 문자 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한 자로 지정할 건지, 자, 두 자로 지정할 건지, 그런 옵션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초기화시키고 지정을 할게요. 글자 그 개수를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기능이 쉐이딩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자, 쉐이딩이라는 기능은 음영 처리 기능이라고 하고요. 자, 텍스트 영역에 음영 색상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20% 정도의 불투명도 지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 선 처리. 자, 영역을 보게 되면 여기서 보더라는 걸 지정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색상을 여기서 지정할 수 있죠. 색상을 지정하게 되면 보통 20% 정도의 이런 불투명도로 지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테두리 선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는 지금 아래쪽에 라인에다가 보더를 지정하게 되면 테두리 선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자, 상세한 옵션들은 옵션 기능에서 여기서 클릭하게 되면 드러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붙임 기능이 있죠. 자, 초기화 시키겠습니다. 자, 붙임 기능을 쓰게 되면 그러면은 뭐 붙임표 또는 하이픈은 문장 부호가 되는데요. 낱말 합치거나 음절 나눌 때 쓰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의 내용을 지금처럼 이렇게 영역으로 하게 되면 붙임말 기능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붙임 기능들이 이렇게 지정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이후에 예제상으로 지금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옵션 상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옵션 상자를 여기서 대화창을 이렇게 꺼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눌러주게 되면 여기에 여러 가지의 대화창들이 드러나게 되죠.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패러그래프 보더 앤 쉐이딩이라는 기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꺼내 놓게 되면 각각의 지금 옵션들에 대한 지정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지정하고자 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블럭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 보더 앤 쉐이딩 이라는 기능을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대화창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패러그래프 보더 앤 쉐이딩 대화 상자는 단락 위, 아래에 경계선을 만들어주는 기능으로 경계 표시 옵션에서 설정하게 됩니다. 단락 패널의 메뉴에서는 패러그래프 보더 앤 쉐이딩 대화 상자를 선택하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대화 상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효과들을 지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보더에 따른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자, 보더에 따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자, 스트로크에 대한 옵션들이 있죠. 지정을 하게 되면 테두리 옵션들이 지금처럼 지정이 되는데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께에 따른 옵션들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자, 일괄적으로 지금처럼 락이 걸려져 있을 때 테두리 선 두께를 지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이걸 빼게 되면 그러면은 한쪽 테두리 선만 지정할 수가 있게 되는 기능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0.5 정도로 이렇게 하단에 있는 테두리 선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하단에 있는 테두리 선이 지정된 걸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보게 되면 보더에 따른 옵션은 여기서 조절하게 되면 사방으로 쳐지는데 여기서 옵션을 키고 적용하게 되면 패러그래프 보더 앤 쉐이딩 옵션을 적용하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선만 적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에 따른 내용들, 자, 경계선의 종류를 지정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뭐 대시라인을 쓰게 되면 그러면은 도트라인을 쓰게 되면 점으로 표시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시라인을 쓰게 되면 대시 옵션으로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조와 색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색상에 따른 내용들도 지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런 옵션을 지정하게 되면 컬러 옵션들이 활성화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파란색의 테두리와 그 다음에 갭 간의 간격을 노란색으로 지정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옵션이 지정이 되겠죠. 자, 선 두께를 약간 두껍게 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껍게 하게 되면 이런 기능들도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아래쪽에 기능들을 보게 되면 자, 이 기능들 중에서 오버프린트라는 기능이 이렇게 있죠. 오버프린팅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자, 오버프린트 기능은 획 중복 인쇄라고 하는데요. 경계선을 아래의 색상과 겹쳐서 인쇄한다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격 색상에 대한 내용들도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간격 색조라는 기능들도 있죠. 경계선과 경계선 사이의 빈 영역에 색조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 노란색에 대한 지정을 뭐 %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틴트에 대한 색상들도 여기서 색상에 대한 %를 지정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게 되면 들여쓰기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옵셋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옵셋이라는 기능은 이제 떨어져 있는 간격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계선의 들여쓰기를 지정할 때 쓰는 기능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옵션들을 지정하게 되면 테두리 선이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진 간격들을 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테두리 선을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옵션들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원하는 테두리 선에 따른 옵션들을 조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여러 가지 옵션 방법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원하는 방법으로 이 옵션을 떨구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요. 이런 방법으로 테두리 선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의 기능적인 부분들을 패러그래프 옵션에서 변경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블럭을 잡고 저희가 이제 쉐이딩 옵션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패러그래프 보더 앤 쉐이딩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자,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보더 옵션이 이렇게 있죠.
이 부분에 탭을 누르게 되면 쉐이딩 옵션이 이렇게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대화 상자에서 표시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내용들은 컬러는 텍스트 영역의 색상을 지정할 때 쓰는 기능이고요. 자, 물론 쉐이딩이라는 옵션을 적용해야겠죠. 단락에 전체가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색상을 이쪽 부분이 아니고 여기다 지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엔터 키로 만들어진 부분은 하나의 단락이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서 패러그래프 보더 앤 쉐이딩 옵션에서 지금처럼 일괄 적용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적용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자, 일괄 적용된 텍스트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색조에 따른 내용들을 볼 수 있죠. 여기에 따른 퍼센트 정도가 보통 기본적으로 20% 정도 나와 있는데 뭐 더 높이게 되면 자, 색조가 높은 단계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테두 영역의 모양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둥근 모양으로도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둥근 모양으로 만들 때 여기에 옵션들 중에서 라운디드 옵션을 지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라운디드 옵션으로 지정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셋 방식으로 지정하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그 다음에 펜시 이런 기법들대로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논 기법은 일반적인 사각형 기법으로 표현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기능들은 분릿과 그 다음에 넘버링 대화 상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화 상자를 나타내는 방법은 이전과 동일하고요. 여기서 분릿 앤 넘버링 이라는 대화 상자를 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키게 되면 해당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자, 먼저 첫 번째 내용부터 보게 되면 자, 1번 내용은 지금 분릿을 처리할 것들에 대한 지정 방식이죠. 자, 리스트의 유형을 분릿이나 아니면 숫자로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숫자를 지정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방법으로 숫자 타입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리스트 유형은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분릿 유형으로 표시가 됩니다. 해당하는 지정된 내용들을 표시가 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 모드를 한번 가보게 되면 숫자 모드에서는 여기 리스트 방식이 뜨게 되죠. 그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포맷이라는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데 자, 포맷에서는 1, 2, 3, 4로부터 있을 건지 아니면 0102 이런 기법으로 표현될 건지 아니면 이런 로만체로 표현이 될 건지 그런 기능들에 대한 내용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탭에 대한 포지션이 나오죠. 여기서 간격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간격을 조정하게 되면 영역에 따른 내용들이 더 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을 조정할 때 만약에 분릿 옵션이 되면 여러 가지의 분릿적인 기능들이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내용들을 저희가 공부해 보셨고요. 자, 일단은 이제 초기화를 한번 시켜보고 자, 여기까지 이제 초기화를 시켜봤다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인 텍스트 영역까지 다시 만들어 본 거죠. 자, 먼저 이제 텍스트 스타일을 만들 때 자, 문자의 스타일과 단락 스타일을 지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캐릭터 스타일과 패러그래프 스타일이라는 기능들이 있죠. 그죠? 자, 캐릭터 스타일이라고 하면 뭐가 되냐면 일반적인 글자에 대한 속성을 지정할 때 쓰는 기능이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자주 쓰는 컬러라든지 폰트 스타일을 지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따른 내용들을 제가 지정해 볼게요. 해당하는 폰트를 한 30 정도로 지정했고요. 텍스트는 끝까지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내용들을 제가 글자에 대한 폰트에 대한 색상을요. 자, 스와치에서 일반적인 파란색으로 지정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를 저희는 하나의 스타일이라고 볼게요. 자, 지금처럼 만들어진 스타일 상에서 지금 검은색에서 색상을 그냥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의 스타일이라고 볼게요. 그죠? 하나의 스타일이라고 보게 되면 자, 여기에 따른 글자에 대한 스타일을요, 캐릭터 스타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캐릭터 스타일과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 스타일은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글자에 대한 스타일만 지정할 때 지금처럼 캐릭터 스타일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새로운 스타일을 지정할 때는 자,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할 때만 잠깐 빼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New Character Style이라고 돼 있죠. 그죠? 자, New Character Style이라고 눌러주게 되면 여기서 캐릭터 스타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물론 한글 표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뭐가 되냐면 이런 캐릭터 포맷들 있죠. 지금 만들어졌던 뭐 폰트 패밀리라든지 아니면 칼라라든지 이런 속성들을 지금 안고 있죠. 이 속성 자체를 하나의 타이틀 스타일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타이틀 스타일이라는 부분으로 지정을 시켰습니다. 지정을 시키게 되면 저희가 이제 지금 타이틀 스타일이라는 부분이 하나 나왔죠. 그럼 이제 자, 해당하는 폰트를 또 다른 스타일을 지정한다 라는 부분을 만들게 되면 자, 이 부분을 타이틀 스타일만 지정을 함으로써 지금처럼 지정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이제 등록된 이런 스타일들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 스타일도 일정한데 자, 비슷하긴 한데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의 속성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행간 정보에 대한 것들도 가질 수가 있게 되고요. 그죠? 행간 정보를 뭐 적당하게 한 18 정도로 만들었다. 이것도 하나의 그 스타일이 되는 거죠. 그죠? 뭐 여러 가지의 스타일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의 스타일들을 지정할 때 행간 정리를 제가 한 16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16 정도 이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따른 패러그래프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는 거죠. 방법은 동일합니다. 여기서 클릭을 하고 New Paragraph Style을 지정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바디 스타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디 스타일. 자, 여기는 타이틀 스타일이라는 거 만들어졌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디 스타일 지정할 때는 자, 바디 스타일 지정하게 되면 그 스타일이 지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들을 하나의 디자인적인 일관성을 만들어 주고자 할 때, 그죠? 그래서 서식 특성을 스타일을 저장하게 되면 자, 복잡한 서식도 쉽게 적용하고요. 텍스트 디자인의 통일성도 유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기능들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물론 타이틀 스타일을 지정할 때 지금처럼 자, 보게 되면요. 해당 스타일에다가 부가적인 옵션들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적용했던 캐릭터 스타일에서 타이틀 스타일 적용하게 되면 적용이 되겠죠.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 볼짝 글꼴은 30포인트로 지정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30포인트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른 글자에 대한 크기를 제가 만약에 이제 한 60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60이라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폰트에 대한 내용들은 타이틀 스타일 플러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적인 스타일이 적용이 돼 있다는 거죠. 기본 스타일에다가 지금 현재의 스타일이 입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더 크게 한번 해보면 자, 72로 만들어 보면 해당 폰트는 일단은 기본적인 베이스 스타일은 타이틀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 폰트에 대한 스타일들을 또 다른 스타일을 만들어주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폰트를 만들 때도 자, 타이틀 스타일 만들 때도 뉴 캐릭터 스타일 제작할 때 여기서 보게 되면 베이스드 온이라는 스타일이 방법이 있죠. 여기서 타이틀 스타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로 지금 또 다른 캐릭터 스타일을 만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